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기업을 다니는데 저희 네 가족이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힘써준 고마운 사람이죠. 지금까지 함께 살며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과 저, 자식들 이렇게는 그리 큰 잡음 하나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제 자식들은 벌써 성인이 되어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이제 군대에 가서 열심히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괜찮다 하지만 군대 생활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지 최근에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불평불만이 잔뜩 있는데 평소에는 없던 애교도 글로 써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엄마들 보면 왜 그렇게 아들 군대 보내고 전전긍긍하는지 제가 이제서야 알겠더라니까요. 그래도 제가 자식 교육은 잘 시켰는지 둘 다 어른 되면 알아서 잘 살겠다고 부모님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자식들 모습에 최근엔 참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는 작은 놈이나 군대에 있으면서 얼마 벌지도 못하는 놈이 휴가만 나오면 그렇게 외식을 자기가 쏜다며 아껴 모은 돈을 저희 부부에게 쓰는 장남이 있는 삶은 그저 복이겠죠. 그렇다고 전혀 아이들 재정 상황에 제가 손 놓고 그런 건 아니었고 용돈은 꾸준히 챙겨주었습니다. 성인이라지만 아직 제 눈엔 한결같은 아이들이니 말이에요. 아무튼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이제 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때 일은 아직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릴 정도예요. 사실 저희 가족은 시댁과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시모를 그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부는 경찰로 일을 하다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었고 자식들에겐 매우 엄격한 사람이셨어요. 제가 막 결혼했을 무렵은 말이죠. 이제 너도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우리 집안 가풍을 따라야지. 첫째,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 절대 잊지 말고. 둘째, 어른의 말은 하늘이다. 어른이 말하면 누워있다가도 떡이 나오는 법이다. 이 두 가지 명심하고 지내라. 갓 대학을 졸업했던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는 본인들이 늙어서도 잘 보필해야 한다며 가부장적인 면모를 보이시던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부당한 대우를 하신 적은 전혀 없으신 분이라 아이 둘 낳고도 시집살이 한 번 경험한 적은 없었죠. 시모는 그런 시부의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랫동서가 들어올 때에도 그저 하하호호하며 저와 동서가 잘 지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시모는 여우 같은 면모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명절마다 저와 동서를 불러서 자기는 음식을 잘 못하니까 잘하는 저희더러 대신하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나이를 먹었는지 요새 영 간이 안 맞더라고. 너희 둘이서 명절 음식 좀 해봐라. 며느리 좋다는 게 뭐냐. 너희도 저 옆집 영순의 아줌마 알지? 그 집 며느리들은 명절 되면 알아서 척척 와서 음식도 하고 하더라. 너희도 좀 보고 배워. 큰애, 너는 결혼 5년 차가 다 됐는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니? 작은 애가 보고 배울까 무섭다. 저도 동서도 딱히 그런 상황을 반기진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1년에 2번이는 명절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았죠. 또 특이하게도 시부가 제사 때에는 꼭 휴가를 내서 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시모가 알아서 제사 음식을 하곤 했습니다. 명절이랑은 다르게
항상 모범을 보이는 듯한 말을 하곤 했어요. 너희들 이거 잘 봐둬라. 특히 큰애 너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 나나 이 사람이 제사 못 모시면 결국 너희 둘이서 이 제사 물려받는 거야. 그러니 보고 잘 배워라고. 알겠지? 이렇듯 시모는 시부의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이었죠. 혹시라도 저희를 뒤에서 야금야금 괴롭히려 하다가도 시부가 보이면 당장 말을 멈추고 호호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하곤 했어요. 그게 사실 결혼해서 시댁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면 그렇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던 그 둘의 관계가 역전된 것은 시부가 정년퇴직을 할 무렵이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좀 상황이 너무 웃겼거든요. 아마 그때가 시모의 친구들이 시댁에 놀러 왔을 때였을 거예요. 주말이라 저랑 동서를 부르고선 자기 모임 준비하는 거 좀 도와달라 그렇게 졸라댔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저랑 동서는 시모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시모의 친구들을 맞이했죠. 너 요즘 남편 정년퇴직했다면서? 경찰관이었으니까 이제 연금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겠다 얘. 우리 남편은 회사 그만두고 자영업한다고 나가서 돈이나 까먹고 아주 속상해 죽겠다니까. 차라리 그 퇴직금으로 노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말도 마라. 우리 남편 봐. 일 그만두고 나서 받아주는 데 없다고 경비원인지 뭔지 안다고 나가서 일하잖아?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매번 나갔다 들어오면 아주 표정 하나는 근엄해서 자기는 아직도 돈 번다 이거지. 너희들은 그래도 좀 낫다. 우리 집 양반은 퇴직하고 나서는 밖에 나갈 일할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연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하나로는 남들 다 산다는 명품 가방 있지. 그거 하나도 못 산다니까? 내가 그렇게 나가서 돈 좀 벌어 오라 말하는데 엉덩이가 무거워서 아주 뗄 생각을 안 해. 호호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모와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부가 현관문에 서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랑 동서는 그런 시부를 눈치채고 바로 시모에게 눈치를 줬지만 시모는 노느라 아주 정신이 없어서 시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더군요. 그리고 시모의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방에서 시부가 나오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나! 당신이 있었으면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어떻게 제 친구들도 다 앉아있는데 몰래 들어왔대? 왜? 당신 친구들이랑 내 욕하는 거 내가 들을까봐? 엉덩이 무거워서 미안하네. 평생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거 입혀주면 뭐하나. 이렇게 뒤에서는 남편 욕이나 하고 다니는 여편네인데. 뭐? 여편네요? 아니, 제가 무슨 못할 말이라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지.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 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면서 무슨 가장이라고. 지금은 오히려 내가 가장인 게 맞지 않겠어요? 당신 돈 그리려고 친구들 잡고 물어보는 나는 뭐 안 창피한 줄 알아? 누가 부탁이라도 했어? 그냥 내가 받는 연금 그거 하나로도 우리들 충분히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 그리고 평생 일했으면 잠깐 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다 들었으면 다른 집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도 다 들었겠네. 어디 나가서 구경이나 해봐요. 당신처럼 그렇게 직장 정년퇴직했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어디 하나 있는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자리 하나 만들어서 척척 대주기라도 하더라. 당신은 지금 그게 뭐야? 밖에서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마을의 마당발 노릇을 하던 시모였기에 할 말이 참 많은 모습이더군요. 이제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돈도 벌지 않는 시부가 마치 제 아래라도 되는 듯이 굴었고, 시부는 아무래도 본인의 경제력이 시모보다 이제 못하다 싶었는지 이전과 달리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늙으면 여자처럼 변한다더니 시부가 딱 그 꼴이었죠. 그래도 저희 부부의 사정은 시댁과는 달랐어요. 이맘때쯤이 저희 남편이 대기업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 저희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하루는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얼른 병원으로 달려와라. 너희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수술 중인데 상태를 보니 아주 심각해. 얼른 좀 와라. 네? 아버님이 교통사고라고요?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고요? 나야 당연히 괜찮지. 아휴, 인간이 뭐 배달인지 뭔지 한번 해본다고 오토바이 살 때부터 알아봤다. 이놈의 인간. 내가 절대 오토바이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건만 내 말은 하나도 듣지 않더니. 어쨌든 어서 달려와라. 응?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수술이 제법 길어지고 있어. 저는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죠. 병원에 도착하니 시모가 저한테 했던 당당한 말과는 달리 하얗게 질려서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시부의 수술은 거의 4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어요. 저와 남편 역시도 시모 옆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수술실에서 시부가 나오는데 저와 남편, 시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요. 아쉽게도 사고를 당한 부위가 좀 좋지 않아서 앞으로 걷기는 좀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재활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내일 회진 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이러고는 그대로 쑥 지나가 버리는데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곤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남편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으니 당연히 슬펐겠죠. 저와 남편 역시도 의사의 말이 청천벽력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눈을 뜬 시부는 본인이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믿지도 못했어요.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 자긴 걸을 수 있다고 난동을 피우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찾아와 진정시킬 때까지도 자기는 걸을 수 있다 병원에서 소리를 쳤죠. 그러곤 시모의 외침에 얌전해지셨어요. 당신, 내가 그러게 오토바이 그거 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괜히 사고를 당해서 멀쩡히 잘 쓰고 있던 다리를 이렇게 잃어버려? 당신이 이렇게 못 걸어 다니면 난 어떡하라고? 평생 당신 옆에서 당신 발이 돼서 수발이나 들라고? 내가 더 답답해. 당신보다 앞으로의 내가 더 답답하다고.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시모는 정말 자기 말처럼 시부의 수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저나 동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시동생이나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빴으니 전적으로 시부는 시모의 책임이 된 거죠. 사실 말이 좋아 시부의 손발이 되어줬다 말할 수 있지 목욕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가는 것, 운전까지 모두 시모가 책임을 져야만 했으니 이제 상황은 거의 역전이 되었죠. 왜냐하면 시부는 시모가 없이는 집 밖으로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부가 정말 시무한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와 같이 시무가 할 일이 많아져 짜증이라도 나면 가만히 잘 있던 시부에게 소리를 빽 지르곤 했어요. 내가 당신 같은 병신이나 사는 내가 죄지, 내가 죄야. 다른 집에서는 자기 마누라 말이라면 한 번이라도 흘려듣기라도 한다던데 이 양반은 그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이 모양이지. 왜? 불만이라도 있어? 불만 있으면 이혼하든가. 아니, 누가 불만이 있대. 당신 뭐 때문에 또 그렇게 화가 나서 큰 소린데. 힘들면 내가 도와줄까? 당신이 잘도 도와주겠다. 남자는 주방 다니는 거 아니라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내가 이혼하면 당신 수발 어디 잘난 며느리나 당신 아들들이 나처럼 들어줄 것 같아?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아주 감사하게 여겨야 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고 살라고. 매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부를 두고 이혼이라는 말을 들먹였고 시부는 거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죠. 그렇다고 저나 동서는 집에서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이런 시모의 행동을 알릴 순 없었습니다.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불똥이 엉뚱하게 번져 온 가족을 들쑤시게 만들지도 몰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시모가 가끔씩 그런 시부를 향해 손도 올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도 어쩌다가 알게 된 일이었는데 평소에는 제법 덩치가 있는 시부가 움직이기만 해도 깜짝 놀라던 사람이 저희 시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마저도 역전이 돼서 시부가 아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거죠. 전 그런 시부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시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아버리니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는 남편이나 시동생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기 엄마는 예전처럼 시부 앞에서 천사처럼 웃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부가 참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는지 저희 가족 동서네를 불러 말하게 된 겁니다. 시모가 잠시 친구를 만나 외출한 틈을 타서 말이에요. 너희들 여기 이것 좀 봐라. 내가 너희 엄마한테 이런 대접까지 받고 살아야겠니? 고작 그 교통사고 한 번 당했다고. 어디 교통사고가 내 잘못이기만 했어? 상대방이 와서 박는데 내가 어떻게 피했어야 하냔 말이다. 그간의 답답했던 마음을 보따리 풀듯이 풀어놓는 시부의 모습에 동서나 저는 미리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알려줬어야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 시부가 보여준 건 말이죠. 바로 시모가 시부에게 그간 갑질 아닌 갑질하는 동영상이었어요. 저나 동서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들이었죠. 실제로 볼 때도 너무하다 싶었지만 저희가 없을 때는 더 심하게 시부를 괴롭혔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제 남편은 저보다 더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천사 같은 자기 엄마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이 얌전한 사람이 더 이상은 시모랑은 연락을 못하겠다며 마치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시모가 부르면 앞으로 뭐든 해주지 말라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정말 그렇게 하라고? 당신 내가 그렇게 하면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 그래도 사람이 정도를 알아야지. 아빠한테 너무 심하잖아. 그것도
멀쩡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말도 안 한다. 몸도 아픈 사람인데 답답하면 아빠가 훨씬 더 답답했지. 왜 엄마까지 나서서 아빠를 괴롭히냔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부부 사이에 손까지 올릴 수 있어? 내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도 우리 엄마 연락 절대 받지 마. 알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한운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시모를 빼고 시부만 불러 따로 모시곤 했습니다. 저야 제 친정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전에 있던 시모의 시집살이가 사라져서 몸은 편해졌으니 이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어 좋았죠.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이렇게 시부만 보면서 살았다면 남편의 남동생, 시동생네 부부는 아직 저희보다 나이도 어리고 성격도 여려서 그런지 시모를 완전히 외면하고 살지는 못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유도 모른 채 사람을 무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간히 연락도 하고 용돈도 드리면서 보고 산다는데 괜히 이런 말을 들으니 성격이 여렸던 저도 시모한테 아주 가끔은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사실 동서야 저보다 늦게 결혼해서 시모에게 당한 것이 적었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남편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저한테는 환영할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일이 터진 건 제 친정엄마의 팔순잔치를 준비하면서였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 친정엄마의 나이가 올해로 80이 되었거든요. 반면에 시모는 제 친정엄마와 딱 10살 차이가 나 올해로 70이 되어 칠순잔치를 열어주어야 했죠. 어떻게든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 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니 제 생활비로는 턱도 없어 남편에게 일단 슬쩍 친정엄마의 팔순잔치를 먼저 입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 주제를 꺼내더군요. 장모님 올해 팔순이시지? 당신이나 나나 살기 바빠서 그간 우리가 너무 장모님한테 못 챙겨드린 것 같아. 당신도 막내라서 괜히 위에 형님들 눈치만 본다고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 장모님 팔순잔치는 좋은 곳에서 하면 어때? 호텔 같은 데서. 좋은 곳? 호텔? 당신 여유는 있고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엄마가 흔쾌히 하겠다 하겠어? 저번에도 좀 괜찮은 뷔페라도 같이 가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겨우 갈비탕 잘하는 집에서 한 그릇 먹고 말았잖아. 막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장모님 모시고 와야지. 당신 이대로 장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보내드릴 거야? 지금 정정하실 때 하나라도 더 해드려야지. 그게 자식으로서 도리 아니겠어? 남편이 친정엄마의 팔순잔치를 호텔에서 열자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걸리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시동생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저희 상황이 지금 시동생 부부가 시모를 책임지고 저희 부부가 시부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저희 부부는 남편의 확고한 의지로 시모와는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와서 말을 걸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이번 제 친정엄마의 팔순과 시모의 칠순이 겹치게 된 거고요. 이런 사실을 당연히 시동생도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꺼내러 저희한테 찾아온 겁니다. 형,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엄마 칠순까지 넘어갈 거야? 아무리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 하더라도 우리 낳아주신 부모잖아. 맞아요, 아주버님. 아무리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어도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아버님하고도 어떻게든 사이 좋아지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칠순에는 아버님이랑 함께 와서 축하 좀 해주세요.
저희가 칠순잔치 열어드린다고 해도 아버님이나 아주버님이 자리 없으면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잖아요. 동서와 시동생이 열심히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부분에서 남편은 시부를 많이 닮았거든요. 너희가 뭐라 해도 난 더 이상 엄마랑 같은 상에서 겸상도 하기 싫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한 얼굴로 두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너흰 그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두 눈으로 뻔히 보고도 그렇게 엄마를 챙기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형 어머니야. 내 어머니고. 낳아주신 정이 있는데 그래도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지. 그렇다고 엄마 저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모른 척하고 살 거야? 형, 평생 엄마 안 보고 살 거냐고. 형수님도 제발 형님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네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 안 변하니까 어서 돌아가. 괜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 네 형수 붙잡고 그러지 말고. 오늘 아버지 모시는 날이다. 괜히 내 마음 뒤숭숭하게 흔들지 말고 가서 너희끼리 알아서 엄마 칠순 준비나 잘 해드려. 계속해서 둘이서 남편을 설득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게 도움을 받았지만 저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렇게 남편은 시모의 칠순을 시동생 부부에게 떠넘겼어요. 물론 이전 시부의 칠순은 저희가 책임을 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요. 근데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칠순은 우리도 참여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동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괜히 우리 엄마 팔순만 챙긴다고 주변 사람이 쑥덕거리면 어떡해. 내 마음도 좀 그래. 누가 쑥덕거린단 말이야? 남들이 뭐 남의 가정사에 다 관심을 가지고 사나? 당신도 엄마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았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어서 어떡해. 그래도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아버님 병수발 옆에서 잘하고 있잖아. 무슨 힘든 일 있었으면 아버님도 우리한테 말하셨겠지. 물론 나도 화가 나는데 지금은 안 그러신다잖아. 당신이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당신 설마 아직도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니지? 정말 그럴 필요도 없는 인간이라니까? 남이 벌어다주는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챙기려 하는 거야. 그래도 천륜인데 당연히 챙겨드려야지. 당신이 그렇게 외면하는데 나도 외면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복잡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 남들 다 알아서 살고 있는데 왜 엄마라고 제대로 못 살겠어? 아버지 구박하면서 자기가 지식인이란 척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 연금으로 편하게 살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아픈 사람을 그렇게 문전박대하듯 해? 그 정도 병수발은 아버지가 해줬던 걸 생각하면 난 당연하다 생각해. 남편은 아마 그날 있었던 시모 행동이 뇌리 깊은 곳에 상처로 남은 듯 했어요. 지금까지 자식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듯이 교육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말이에요. 결국 저와 남편의 이야기는 계속 도돌이표를 찍듯 결말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 깊은 이야기 끝에 결국 저희 부부는 시모의 칠순에는 관여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의 말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알겠다 했습니다. 훗날 어떻게 될지 뻔히 상상도 못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걱정은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칠순을 준비할 동서의 입장도 걱정이 되었죠. 동서는 시모의 칠순을 그래도 남들 눈치 보이지 않게 제법 괜찮은 뷔페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군요. 시모의 생신 날짜가 하필 제 친정 엄마 생신보다 빨라서 시모의 칠순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자세한 날짜와 장소는 동서의 연락을 통해 듣게 되었죠. 비록 저는 거기에 참석을 못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시동생 부부한테만 맡겨두긴 그래서 저는 돈을 조금 보태주었습니다. 나중에 있을 제 친정엄마의 팔순 때문에 많이는 해줄 수 없었지만요. 그렇게 칠순을 다 마치고 동서에게 연락이 와서 시모 칠순잔치에 대한 후기를 들었는데 남편 말대로 안 가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군요. 형님, 저도 이제 어머님 모시는 거 그만둘까 봐요. 이번에 제가 잡은 뷔페 어딘지 아시죠? 이 근방에는 정말 좋다는 곳을 무리하게 잡았는데 어머님이 겨우 뷔페냐면서 막 화를 내시지 뭐예요? 환갑도 아니고 칠순을 이런 곳에서 보내냐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동서는 어떻게 했는데? 서방님은 남편도 아주 넌더리가 났죠 뭐. 아무리 자기 엄마라도 선심 써서 해준 잔치를 호텔에 있는 홀을 빌려서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뷔페가 뭐냐고. 난동 피우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요. 그 좋은 뷔페를 아주 돗대기 시장으로 말하시더라니까요. 요즘 칠순잔치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나마 시동생 부부가 마음이 착해서 좋은 뷔페 모시고 갔더니 저런 깽판을 만들었다 하니 괜히 같이 겪을 시집살이 동서에게 혼자 겪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고생했다고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 했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은 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의 팔순잔치를 호텔에서 연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그 나이든 몸으로 당장에 호텔까지 달려왔더군요. 그러고는 입구에서 엄마 팔순 축하해주겠다 찾아오신 손님들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휜들었죠. 70살 먹은 노인이 어찌나 힘이 좋던지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는데 순간 휘청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애미는 이런 거한 호텔에서 잔치 열어주고 나는 고작 뷔페에서 잔치를 열게 됐는데도 한 번 신경을 안 써? 게다가 내 칠순 때는 참석도 안 하고 돈도 안 내놓고 너희들 언제까지 내 얼굴 안 보고 지낼 작정이야? 아무리 네 남편이 나를 안 본다고 해도 너는 나를 찾아와서 큰 며느리 노릇을 했어야지. 그러고도 네가 우리 집 큰 며느리야? 여기 호텔 빌리는 돈, 이건 또 어디서 난 거니? 또 우리 아들 벗겨먹은 거지. 그렇지?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놓으세요. 몇 년 만에 얼굴 보고는 이게 무슨 행패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저 어머니 칠순 때 참석은 못했어도 남편 몰래 돈 100만 원 동서한테 보내줬습니다. 그거 보태서 어머니 칠순 최대한 좋은 곳에서 해드리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 노릇을 운운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라 쉽게 내팽겨지진 못하겠고 저는 어떻게든 시모의 소나기를 벗어나려 발버둥 쳤죠. 주변 사람들 역시 갑자기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시모를 옆에서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시모의 손에서 벗어난 제가 시모에게 당당히 말했죠. 그러게 신보를 곱게 쓰셨어야죠. 괜히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서 등 돌린 줄 아세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했던 짓 저희 그 일도 이젠 다 알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맘 고쳐먹으신 것 같아서
저도 남편한테 어머님 한번 챙겨드리자 그렇게 권했었는데 그의 말이 맞네요. 사람 참 변하는 거 없다더니. 뭐? 뭐라고? 인연이 작정하고 내 아들 벗겨먹으려고 지금 사람을 모함해? 여기 사람들 귀 파고 잘 들으세요. 저기 저 큰 며느리년 때문에 내가 내 아들하고 몇 년째 의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남편을 뒤에서 조정해서 들들 볶아먹는 여우년이란 말이요. 그 말 그대로 어머님한테 돌려드릴게요. 편찮으신 아버님한테 해코지하고 손 올리고 못살게 굴면서 아버님 연금으로는 자기 사리사욕 채우신 분은 당신이면서 제가 무슨 모함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제게 다가와서 손을 번쩍 들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모의 손을 잡고는 소리쳤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살 생각이세요? 이제 제발 그만하실 때도 됐지 않아요? 이 사람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데 괜히 찔리시나 보죠? 그리고 이런 소란에 직원이 불러온 것인지 총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지배인은 시모를 내쫓으려 했죠. 시모는 이렇게 나갈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제발 여기서 소란 그만 일으키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경사에 어떻게 이런 난동을 피울 수 있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신은 누군데 나가라 마라 난리야? 내 아들, 며느리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제대로 안 하면서 저기 저 안사돈한테만 이런 대접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지금? 아이고, 자식이 전류는 내팽겨치고 지 아내만 자기 울타리 안에 있다고. 여기 대여해준 거 당신 며느리란 아들 아니라고요. 제발 좀 나가세요. 이러다가 대표님 오시면 난리 납니다. 당신 여기서 무사히 못 나간다고요. 뭐? 여기서 잔치 열어준 게 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럼 누가 여길 저 인간한테 빌려주는데? 겨우 집에서 텃밭에 농사 지어서 사는 노인네한테. 그 말에 총 지배인은 누가 들으면 안 된다는 듯이 조용히 좀 하라고 시모를 말리면서 펄쩍 뛰고 벌벌 떨면서 말했죠. 제발 어르신, 그만 좀 하세요. 여기서 이러는 거 알면 정말 큰일 난다고요. 저희 대표님, 지금 여기 참석하시겠다고 오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실 제 친정은요, 시모가 얕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의사이셨는데 제가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의사이셨습니다 말해도 시모가 믿지를 않았거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면서 지금 눈앞에 당장 사람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모에게 못 믿겠으면 말라 했죠. 당시 시모가 절 앞에 두고 했던 말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아버지가 의사? 의사 가면 아주 다 죽었겠다. 네 아버지가 의사였으면 안사돈이 그렇게 농사 짓고 사는데? 게다가 돌아가신 양반이라고 아주 없는 말을 지어내는구나. 그래, 네 말대로 네 아버지 의사라고 하자. 그런데 지금 당장 살아서 의사 노릇하는 것도 아닌데 뭔 도움이 되냐? 어렸던 저는 이 말을 들은 뒤로는 시모에게 일절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꼈습니다. 괜히 말만 꺼내면 제 속만 쓰렸으니까요.
제 친정 부모님은 원래 의사와 간호사로 어쩌다 같이 일하는 병원에서 눈이 맞아 결혼을 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다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했던 엄마가 먼저 해외 의료봉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빠 역시도 엄마를 따라 해외에 나가 의료봉사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런 와중에 제가 태어났고 두 분은 어린 저를 데리고도 해외를 참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한 번은 아빠 환자로 왔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사업차 들린 곳에서 산모가 조산을 하게 되어 돕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부부도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떠나는 날 찾아와서 아빠와 엄마를 붙잡고 엄청 고맙다고. 한국에 오면 자신들이 꼭 살해하겠다면서 연락해달라 말하곤 갔죠. 그런데 불행히 그 사람들을 찾을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 아빠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아빠의 장례를 수습하느라 둘이서 엄청 바빴죠. 그때 제 나이가 고작 중고등학생 정도였으니. 그 뒤론 엄마와 한국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고 엄만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사시게 된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니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정을 이루게 된 거고요. 왜 이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 바로 여기 호텔 대표라는 사람이 그때 만났던 그 부부였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의 팔순잔치를 호텔에서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그 부부가 저희 엄마를 찾아주셨죠. 그렇게 끊겼던 연은 다시 이어졌던 겁니다. 그날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애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계속 연락을 기다렸는데도 전화 한 통 없으셔서 정말 은혜 잊지 말고 살자 했는데 결국 신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시네요. 별것 아니지만 일단 이번 잔치는 저희 호텔에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뭔가 대가를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렸는데 목숨값이라도 손에 쥐어드려야 제가 속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 이후로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소식 하나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 지내고 계시나요? 호텔 대표라는 사람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표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니 많이 씁쓸해 하시더군요. 살아생전에 해드린 게 없어 너무 죄송하다며 말이죠. 그러고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며 저희 부부에겐 부담 가지지 말고 많은 사람 초대하라 하셨어요. 당신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살아계셨으면 내가 많이 존경했을 거야.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시모에게 당한 것이 있어 남편에게도 간단히 의사로 해외 봉사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말만 했지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것은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호텔 대표의 말을 듣고 남편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좋게 말해주더군요. 아버지 자식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총 지배인이 대표까지 입에 담자 그럴 리 없다면서 펄쩍 뛰며 난동을 부리는데 그때 호텔 대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종지부를 찍게 됐죠. 허지배인, 내가 우리 부인 아들 은인이니 제대로 관리하라 하지 않았나? 어디서 저런 꼬장꼬장한 할머니가 와서 행패 부리는 걸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하고 있어! 당장 내쫓아! 그게 대표님, 저분이 여기 계신 분들 시댁 식구라고 하시기에 식구인데 저희가 감히 무력은 행사하기가 좀 그래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지배인이란 사람이 90도로 허리 숙여 잘못했다 말하자 시모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지 눈만 동그랗게 뜨고 깜빡이고 있더군요. 그런 시모를 향해 대표가 한마디 했죠. 여보세요. 남이 여기서 잔치를 하든 춤을 추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입니까? 지금까지 난동 피운 거 다 CCTV에 찍혀 있는데 영업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당장 저기 저분한테 사과하고 여기서 나가세요. 왜 대표라는 사람들은 뭔가 기운이 남다르잖아요? 그런 사람 입에서 고소니 영업방해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시모도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싶었는지 바로 제 친정엄마한테 미안하다 사과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애들 20년 넘게 같이 살 동안 왜 숨기고 살았대? 큰애야. 너도 진작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라도 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너한테 잘했을 거 아니냐. 아이고, 내가 그런 사돈 집안을 몰라봤네. 그래, 그나저나 내가 잘못했어요, 안사돈. 그러니까 저기 저 사람이 제발 저 고소하게 두지 마세요. 네? 어머님, 제가 분명 저희 아버지 의사였다고 어머님한테 결혼 초기에 말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안 믿으셨던 건 어머님이셨잖아요. 저보고 거짓말한다고 제가 무슨 의사 집안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어이가 없네 정말. 기가 찼죠. 본인이 제 말을 안 믿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사과를 하면서 고소는 제발 그만둬라 하는 행태가 말이에요. 그러길래 잘 사는 애들 건들지 말고 알아서 잘 사시지 그러셨습니까? 굳이 찾아와서 난리 피우고 내 딸 머리채까지 잡으시고 지금까지 제 딸이랑 사위 속상하게 만든 거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다 퉁치려고 그래요? 사람이 정말 성의가 없네요. 엄마의 말에 시모는 대표라는 사람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저와 엄마, 남편 앞에 넙죽 큰 절까지 올리며 사과를 했죠. 내가 그간 잘못했다. 큰애 너희 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에 띄었구나. 내가 미안하다. 응? 그러니 제발 이 일은 우리 집 양반한텐 말하지 말아다오. 그러면 나 정말 집에서 쫓겨난다. 요즘 네 시아버지 재활이 잘 되는 모양인지 이제 점점 나한테 큰 소리 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를 용서한다거나 그런 것까진 바라지 않으마. 2번 다시 안 보고 살아도 내가 원망은 안 할 테니 제발. 방금 어머님 입으로 말했습니다. 2번 다시 저희랑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요. 참, 저희 말고 동서한테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칠순 기억하시죠? 그때 동서가 말했는데 어머님이 하는 시집살이 이제 견디기 힘들고 지겹답니다. 저한테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이제 어머님이랑 연을 끊고 싶다고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욕심을 부려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드세요? 자식들을 왜 다 떠나보내시냐고요. 참 어머님은 자식 복이 없으시네요. 남편은 제 말에 동의하는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지금까지의 행동 때문에 그런지 시모가 찬바닥에 넙죽 엎드려 사과하는 모습에도 일으켜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입소문으로 저나 엄마 얼굴에 먹칠할 뻔한 일 겨우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시부는 어떻게 시모의 소식을 들었는지 그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하시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전화로 제발 너희 시아버지 좀 말려봐라 하시며 울고불고 난리셨는데 사태가 쉽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더군요. 큰애야,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이대로는 내가 내 발로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내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한 집에서 같이 못 살겠어. 내가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니? 제발 너희가 나 좀 도와줘라. 응? 이런 시부의 말에 남편과 시동생은 서로 시부를 모시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이랑 시동생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시고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가 절대 시댁집에서 나가서는 못 산다며 농성전을 하고 있거든요. 시모와 시부, 이 둘 싸움에 괜히 자식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건 말이죠. 그 시댁집이 하필이면 명의가 시모의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이랍니다. 그러니 시부가 자연스레 집을 나와 자식들 집에서 살게 된 거고요. 정말 이 말을 탁 치고 싶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시부가 시모 기죽을까 싶어서 시모 앞으로 집을 돌렸던 것이 지금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말이에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시부에게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정말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네요. 시부는 이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안달이 났는데 반대로 시모는 절대 집에서 나갈 수 없다면서 이혼만은 반대라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요즘은 이혼하겠다고 법원에 오픈런까지 뛰는 상황이라는데 재이혼도 아니고 시부모 이혼 소송을 위해서 자식들이 그 오픈런을 뛰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으니 이 70 넘은 노인 대신에 저랑 남편은 따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이 있으면 법원에도 모시고 가야 하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시모와 이혼을 한다며 시부의 거처는 어떻게 마련해 드려야 할지 아주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니까 정말 머리가 띵하게 아파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저희보다 더 어린 시동생 부부에게 이 둘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그래도 남편과 시동생은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는 시부를 응원한다는 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시모의 변호사나 이혼 소송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니까요. 참 이렇게 보니까 시모가 그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직접 경험한 저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저랑 남편이 어떻게 이 시부모님을 말려야 할까 싶은 조언을 얻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70 넘은 노인들이 서로 이혼이니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아서 서로 마주치지 않더라도 잘 살게 놔두고 싶은 게 지금 딱 제 심정이거든요. 아무튼 한숨만 나오네요. 저는 시모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란 게 만만한 것 하나 없지만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잘하고 산다면 살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끼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이런 제 생각을 한 번 더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죠.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겐 감사하고요. 저와 남편이 이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의견 한 편 남겨주시면 나중에는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뵐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